안녕하세요. 파고다 토익 RC 600 플러스 기본 완성 박효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번째 데이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동사를 배웠었고 그리고 어휘 문제 풀이 배웠었는데 오늘은 동사를 넘어서서 이제 명사도 배울 거고 그 새로운 파트 6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첫 시간은 일단 첫 번째 순서는 명사로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명사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일단은 형태와 종류를 아셔야 되는데 명사의 스펠링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션, 먼트, 니스 이런 식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구태여 외울 필요까지는 전 없다고 보고요.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은 느낌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명사가 아마 꽤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외운다기보다는 한 점검 정도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 자 명사에서 첫 번째 게 보시면 보통 명사인데 이름이 말하듯이 보통 명사는 이런 느낌이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사람, 사물로 구분되는 것들 아시겠죠? 이게 말 그대로 레귤러 보통 명사고요. 그 다음에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밀리 또는 클래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이런 그 사물명사 개념과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물질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물질명사 같은 경우는 불가산명사가 대부분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상명사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명사긴 하나 이게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 그런 걸 추상이라고 하고 고유명사는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써 있는 것들 이런 거 갖다가 고유명사라고 하고요. 고유명사의 특이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단수 취급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가 있는데요. 이게 영어라는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우리의 그 명사와 동사에 있는 그 수일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익 시험은 수일치 개념을 굉장히 자주 적극적으로 출제한다는 거. 그래서 가산 불가산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산명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다가 한정사를 같이 쓰거나 그게 아니면 이렇게 뒤에다가 s를 붙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불가산명사 같은 경우는 한정사도 쓸 수 없고 s도 쓸 수 없다. 그래서 포인트를 보시면 가산명사는 한정사와 s는 꼭 필요한 반면 불가산명사는 모두 필요 없다는 거.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명사가 어차피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볼 구도는 명사 앞에다가 한정사라던가 뒤에다가 s, 즉 무언가를 더 쓰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실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볼 때는 보통 이렇게 앞에 한정사라던가 뒤에 s가 붙어 있는 것들을 자주 보실 거예요. 즉 둘 중에 위에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볼 거는 한정어라고 하는 건데 한정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명사와 함께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정어 뒤에 명사가 오기도 하지만 거꾸로 명사 앞에 한정어 오기도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어울리게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 더라는 개념 즉 정관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my부터 each까지 이런 거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보시면은 더 같은 경우 보셨을 때 왠지 더 뒤에 단수가 어울릴 것 같다 또는 복수가 어울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반면에 불가산 명사는 왠지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보시면은 단수부터 해서 불가산 명사까지 가리지 않고 모두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언과의 차이점이에요. 어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단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외우면은 굉장히 쉬운데 더 같은 경우는 뭐든지 가능하다 보니까 선택지 구성 자체가 빈칸 앞에 더가 있었을 때는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온다는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 같은 경우는 왠지 my라고 하면은 뒤에 단수가 올 것 같고 왠지 there라고 하면은 복수가 올 것 같은데 의외로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걸 쓰던 간에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이런 예외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죠? 의외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맞출 때 이렇게 더나 소유격 같은 게 나오면은 뭘 써도 상관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시랑 수량 같은 경우는요. 일단 윗줄, 아랫줄, 윗줄, 아랫줄이 각각 결과가 다르다는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this, these, that, those는 일단 이게 리듬이 좀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수 같은 느낌에는 실제 단수를 적고 복수 같은 느낌에는 실제로 복수를 그냥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수량형용사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이제 의외인 거는 예불이에요. 에브리라고 하면은 사실은 올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처럼 에브리도 왠지 뒤에 복수 걸 것 같은데 정작 보니까 단수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브리가 좀 특이하고 이치도 같은 개념인데 이치는 학생들 입장에서 봐도 사실 단수 같은 느낌이 아마 강할 거예요. 그래서 따로 안 외워도 맞출 것 같고 반면에 그 밑에 거 이 세 개를 보시면은 이 all과 most와 some 같은 경우는 왠지 복수랑은 어울릴 것 같은데 불가산이랑도 어울린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 세 가지가 불가산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표시해드린 거 위주로 외워주시고 실제 시험에 가도 표시한 거 위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의외적인 것들이 딱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명사의 형태 앞에서 봤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벨롭을 해볼 건데요. 앞에서 배웠다시피 대부분의 명사는 이런 식으로 끝난다. 누가 봐도 약간 명사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10%, 즉 어떤 명사들은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형용사 같다거나 어쩌면 동명사 같다던가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 정작 그냥 명사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명사들도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으냐면 아니 이거를 문법 문제 뭐 여기서 하나 나오거나 심지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다 외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걸 외우는 진짜 목적은 문법 문제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독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아가서 LC에 있는 파트 3, 4에 있는 우리가 보기 있는 단어들을 읽을 때도 필요한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 위주로 외워주시면 돼요. 해석 위주로. 굳이 뭐 형용사처럼 보이는 사람 명사에서 이렇게 다 외우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그냥 뜻 쪽으로 외워주시면은 그 뜻을 알면 명사 같을 거기 때문에 뜻 중심으로 외워달라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걸 토대로 핵심 문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다는 얘기예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빈칸 앞에 더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한정어죠. 그 다음에 빈칸 뒤로 가시면은 can be purchased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동사라고 봤을 때 우리는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주어 자리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넣는 품사가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바로 명사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동사를 보고서 명사를 고를 수도 있고 또는 한정사라고 할 수 있는 더를 보고서 명사를 고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실제 교재에는 문제가 더 길게 나와 있지만은 딱 어만 가져온 이유가 얘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기에는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자, 다만 선택지에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가 모두 나와 있다면 둘 중에 어떤 걸 고르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 상태에서는 어가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가산명사를 고르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1번처럼 더가 나왔었다면 뭘 고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앞에다가 더를 줄 거면 굳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지 않고 차라리 해석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겠죠. 다른 단어와의 해석. 그죠? 자, 세 번째 거 보면은요. 사람이냐 사물이냐. 즉 여기에 들어갈 게 명사가 맞긴 맞는데 왜냐면은 동사가 있고 웬만하면 타동사란 전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니까 명사가 들어가는 게 일단 맞긴 맞는데 선택지에 이렇게 사람과 사물이 있을 때 어떤 걸 고를 것이냐라고 한다면 실제 영어 단어가 물론 나와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교재에는 단어가 써 있지만 개념만 잡아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든 사물이든 해석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를 넘어서서 사람 명사는 기본적으로 다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어나 s를 꼭 붙여야 되는 반면 사람이라 그러면은 앞에다가 어나 뒤에다가 s와 같은 즉 한정사나 s를 붙여야 되는 반면 사물 명사는 불가산 명사도 있고 추상 명사는 전부 다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얘처럼 어나 s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도에서는 사물명사가 보통 더 유리하다 정도만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시면은 명사라고 써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빈칸 앞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을 때 여기다가 명사를 또 넣으라고 우리가 문법처럼 외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명사 뒤에 명사가 꼭 온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보기를 다 깔아놓고 봐주시면 더 좋은 문제일 수 있으나 개념만 잡아드리면은 명사 뒤에 명사가 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커스터머는 보시면은 끝에가 ER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죠. 뜻 자체는 고객, 그죠? 그러면은 얘도 앞에 어라던가 한정사 중에 대표적인 어라던가 뒤에 S 같은 게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보면 안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명사를 갖다가 하나를 더 넣어주셔서 물론 이때는 표기가 정상적인 걸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의 명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차차 배워가겠지만은 복합명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복합명사는 원체 양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소개된 것도 있지만 시험에서 아직 소개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나올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있긴 있으나 그래도 자주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목록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제 방금 배웠던 걸 토대로 문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요. 빈칸 앞에 몰건스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해석하면 뭐냐면 미스터, 남자일 것이고 모간의가 되죠. 뭐뭐의. 그래서 어포스트로피 S가 나왔을 때는 뭐뭐의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은 소유격이라 그래요. 소유격. 꼭 마이가 나와야 소유격이 아니고 해석상 뭐뭐의가 나오면 소유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한정어 또는 한정사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명사가 뒤에 나와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명사 시그널인 거죠. 그래서 빈칸 자리에는 여러분이 명사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명사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해석했을 때 모건의 명사가 되는 겁니다. 모건의 명사. 그래서 4개 중에 이제 명사를 찾으시면 되는데 뭐 따로 안 외웠어도 뭐 ly는 느낌상 부사일 것이고 반면에 ty 같은 경우는 느낌상 명사가 맞기 때문에 B를 정답으로 하시면 되고 궁극적으로 이게 한 문장일 때 is가 동사였던 거고 impressive는 이게 비동사이기 때문에 조금 전문 용어지만 sc가 되는 거고 그리고 주어는 실제로 빈칸에 들어가는 ability가 주어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포스트로피 s가 나오면은 그 뒤에다 명사를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포스트로피 s가 나오면은 그 뒤에다가 명사를 넣는다. 이 회로가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보시면은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빈칸 앞쪽에 어포스트로피 s가 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뭐의 그래서 뒤에 명사가 필요한 겁니다. 명사. 자, 이번에 좀 다른 게 있다면 아까랑 다르게 빈칸 뒤에 그러니까 뭐뭐의 뒤에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정작 명사는 아니고 형용사예요. 최근의, 그렇죠? 최근에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뭐뭐의 입장에서는 아직 명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라도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뭐의 최근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일단 고르자면 션으로 끝난 거나 ing로 끝난 것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ing로 끝나는 것들 중에 간혹 가다가 명사 단어가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빌딩 이런 것들, 클리닝 이런 것들은 ing지만은 그냥 명사예요. 그런데 여전히 대부분은 ing로 끝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동명사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동명사를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동명사가 빈칸에 정답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제가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와 같이 쓴다는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명사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동명사의 대부분이 타동사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목적어가 붙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동명사는 앞에 한정사가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명사라는 걸 정답으로 할 거면 한정사 뒤에다가 쓸 수는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doing homework, 숙제를 하는 것. 이걸 말할 때
doing homework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규칙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정사도 있었고 반면에 빈칸 뒤에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D를 고를 바에는 그냥 레귤러 명사, 평범한 명사인 C를 골라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끝에 스펠링 이런 식으로 ED로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일단은 명사 기능 자체가 아예 없어요. 얘는 명사 자리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 그쵸? 그것도 차차 또 복습하겠지만 이런 애들은 동사 자리에다가 넣거나 그게 아니면은 원래는 분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수식 자리에 넣는다 정도. 아직 분사도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 자리에는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더가 나왔죠. 그래서 더는 비록 뭐뭐의는 아니지만 얘는 한정어 중에서 한정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자주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빈칸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더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이 있다면은 이때 들어가는 명사는 가산, 불가산, 가산 중에서도 단수, 복수가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명사든 간에 해석만 되면 무조건 오케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기를 봤을 때 앞에서 배웠던 ED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D는 명사 자리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지워지고 A랑 C랑 D는 나름대로 다 명사일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만약에 앞에가 더가 아니었으면은 A번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S가 안 붙어 있고 C번 같은 경우는 S가 이렇게 붙어 있고 D번 같은 경우는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S가 붙어 있는 거 위주로 고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명사가 가산명사니까 어나 S가 붙은 녀석이 일단 유리한 거예요. 근데 앞에 더가 있기 때문에 S가 없어도 있어도 동등한 조건이라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즉 여기가 주어 자리니까 이 문장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동사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was rescheduled랑 같이 묶어서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A나 C나 D 중에 하나가 정답인 상태에서 그 뒤에 붙는 해석이 뭐냐면 일정이 조정되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뭐의 일정이 조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뭐의가 될 수 있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했을 때 발표자나 선물보다는 발표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정답이 D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정이라는 시나리오가 정답이 되려면은 이런 식의 행사 개념의 단어가 나와주는 게 훨씬 더 정답일 수 있겠죠. 유리하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on이 나왔는데 앞에서 봤던 더보다 얘가 더 풀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 거는 얘는 같은 한정어나 한정사의 개념이지만 뒤에 올 수 있는 단어가 단순히 명사를 뛰어넘어 단수 명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찾기 쉬울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은 보기를 봤을 때 뭐 ed 붙어 있는 거야 명사가 아니니까 지운다고 치고 그 ed를 뺐을 때 남는 게 assist니까 얘는 동사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워지니까 두 개가 남는데 하필 둘 다 명사면서 하필 둘 다 s가 안 붙어 있어서 하필 둘 다 단수 명사일 수 있어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명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남았는데 문법적으로 둘 다 괜찮을 때 해석을 할 때 토익이 가장 자주 물어보는 개념이 뭐냐면은 사람 사물 구도를 토익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 명사냐 사물 명사냐. 여기서 사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추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명사가 나왔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assistant는 기본적으로 조수기 때문에 사람이 되고요. 사람. assistants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닌 추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사람이고 얘가 추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게 지금 자리가 한정사 뒤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멀리 많이 보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목적어거든요. 뭐의 목적어냐면은 to hire, 고용하다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고용할 때 사람을 하냐 사물을 하냐 물어본다고 치면 되죠. 그래서 사람이 더 어울리기 때문에 답이 B가 되는 거죠. 조수를 고용하는 거죠. 그죠? 자, 또 보겠습니다.
요 문제 보시면은 이번엔 빈칸이 특이하게 가장 이렇게 앞에 있으면서 그 앞에 아무런 영어 단어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빈칸이 나오면은 앞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뒤를 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보냐면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다 볼 때 먼저 뭘 찾는 거냐면 이만큼을 본다고 전제를 하고 다 보는 거죠. 가장 먼저 찾을 거는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쫙 스캐닝 해보시면 동사는 여기 있어요. must show.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사를 찾으면 주어를 보게 되는데 주어가 컨퍼런스냐? 이 자체는 주어 같지만 문제는 전치사랑 묶여 있다는 거. 그래서 전치사에 묶여 있는 단어일 뿐 이 덩어리가 주어가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라도 주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명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보기에서 이제 명사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A와 D의 관계가 재밌죠? 왜냐면 하나는 S가 붙어 있고 하나는 S가 안 붙어 있죠. 그죠? 영어 단어 중에 S를 붙였다가 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명사랑 동사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그럼 얘는 명사인지 동사인지 구분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동사인 거죠. 그래서 얘는 S가 붙은 동사, 즉 단수 동사, 얘는 S가 안 붙은 동사, 즉 원형 동사가 되거나 복수 동사가 되는 거니까 일단 명사가 아니니까 지워지고 B랑 C가 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은요. 하나는 역시 S가 붙어 있고 하나는 S가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이점은 어텐디는 사람이라서 S가 붙어 있는 게 정상으로 보이고 어텐던스는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 추상이라서 S가 안 붙어 있는 게 또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두 개가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럼 해석했을 때 뭐가 되냐면은 주어가 들어가고 이 단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꼭 보여줘야 한다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 자체가 뭐뭐 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뭐 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개념 자체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람 명사, 즉 참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또 볼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 빈칸 앞에 on이 있으니까 여기에 명사라는 결론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를 찾으면 되고 일단 ed로 끝나는 거는 명사가 아니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지워지고 거기서 ed를 제거하면은 apply가 남는 거니까 얘는 동사니까 동사도 안 되니까 지워지고 그 다음 B랑 D가 남는데 둘 다 일단은 명사고 그리고 둘 다 일단은 어나 S가 안 붙어 있지만 여기에 한정어라고 할 수 있는 on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일단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원래는 해석으로 푸는 건데 특이한 구조가 뭐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콤마를 준 상태에서 앞에도 명사를 주고 뒤에도 명사를 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로 보이면 좋아요.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조금 구체화시켜 보면 어떻게 구조가 나온 거냐면 명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콤마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이 명사를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둘 간의 관계가 동격이 돼야 돼요.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시면은 앞에 나와 있는 미스터 팍이라는 거를 개념화 시키면은 사람이니까. 그죠?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에도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쌤, 동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명사인 어플리켄트. 역시 명사가 정상적인 표기인 게 두 개가 나오면 우리가 해석으로 푸는 경우인데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사물, 나아가서 추상. 이 대결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에 있는 사람과 사물, 추상, 명사 목록을 암기해 두시면 우리가 단순히 문법 문제만 좋은 게 아니고 독해력 자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자, 이것도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빈칸 앞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문장 전체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동사를 찾는 거기 때문에 동사라고 하면은 attracted 정도가 동사로 보이고 그죠? musicians는 이 자체는 명사지만은 전치사랑 묶여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명사, 즉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선택지를 보시면 역시 ed가 나와 있는 거 지워지고 그 다음 ed를 빼면 남는 게 perform, 동사이기 때문에 역시 지워지고
그 다음 A랑 B가 남는데 보시면은 하나는 S가 붙어 있는 반면 하나는 S가 안 붙어 있고 보시면 둘의 뜻은 어떻겠습니까? 뜻 자체는 S 빼고는 스펠링 라인이 같기 때문에 뜻 자체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해석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문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이게 주어 자리인데 명사를 넣는 거니까 원래 1번 원칙은 동사와의 우리가 수일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동사 자리에 현재 시제가 나왔다면 현재 시제 주어와의 수일치를 출제할 수 있죠. 현재 시제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추렉 트냐 어추렉 치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라기보다는 과거 시제가 나왔고 미래 시제가 나왔다고 하면 주어와의 수일치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단수가 나와도 오케이, 복수가 나와도 오케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이 자체만으로 승부를 내셔야 되는 건데 어떻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A번과 B번을 동시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A번이 정답이 되려면은 A번 보시면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가산명사여야 정답이 되는 거고 B가 정답이 되려면은 어나 S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불가산명사여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포인트는 퍼포먼스란 단어 자체가 원래 가산명사냐 원래 불가산명사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단어는 원래 가산명사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 두 개의 구분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잘 안 되는 경우들은 가급적이면 가산명사가 더 명사에 많기 때문에 어나 S가 붙어있는 쪽을 애당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산명사가 워낙 많다는 거 정도를 기억을 하거나 그게 아닐 거면 불가산명사를 외워서 나머지 명사를 가산명사라고 하시거나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빈칸 앞에 will provide 동사가 있었고 그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명사의 99%는 기본적으로는 가산명사고요. 그리고 얘와 같이 중요한 품사인 동사의 99%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지식으로도 600은 충분히 나와요. 우리가 850점 이상 원할 때 자동사라던가 또는 불가산명사를 꼭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지 뭐 모르면 시험장에 못 간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동사도 타동사로 여러분이 여기면 여기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걸 우리가 목적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봤을 때 일단 ed로 끝나는 거는 버려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ing로 끝나는 거를 여러분이 혹시라도 동명사로 봤다고 해도 그 뒤에 목적어 같은 거 없고 하니까 괜히 동명사를 고를 바에는 그냥 평범한 명사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퍼포먼스랑 퍼포먼스를 봤던 것처럼 이번에는 리펀드랑 리펀즈를 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일치 같은 거가 여기서 통하면 좋겠지만은 안 통하는 이유가 원래 수일치라고 하는 거는 주어와 동사 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일치를 우리가 해야만 하지만 목적어랑 동사 간에 있어서의 수일치라는 말 자체는 없는 말이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들어갈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수일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S가 안 붙어 있고 D번 같은 경우는 S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산명사가 맞다면 D가 정답이 되는 거고 불가산명사라면은 A가 정답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명사가 그렇듯이 이 명사도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S가 붙어 있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디지털, 그렇죠? 이게 형용사죠. AL로 끝나니까. 그래서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뒤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눈치를 조금 챌 수가 있고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있는 어가 한정어라는 것이 핵심 근거가 돼요. 왜냐하면 형용사 뒤에는 명사가 안 들어갈 때도 있지만 한정어 뒤에는 명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한정어 때문에 명사를 넣어주시면은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명사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단 ed 붙어 있는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ollect는 그 ed를 뺀 동사이기 때문에 얘도 안 되는 거고 이제 C랑 B랑 이제 C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S가 붙어 있었고 하나는 이렇게 S가 안 붙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퍼포먼스라던가 리펀드 같은 경우에서는 S가 붙어 있는 쪽이 정답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가산명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은 앞에서 풀었던 거대로 푼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왠지 B가 정답 같지만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이번에는 앞에 어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가 없었으면은 아까 풀었던 것처럼 S가 붙어 있는 B가 정답이 되는 게 맞을 텐데 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어랑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수일치까지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면 명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되면 동사와의 수일치를 하는 거죠. 맞죠? 반면에 명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되든 목적어가 되든 기본적으로 한정어나 한정사와 수일치를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명사라고 하는 거는 동사 혹은 한정어와 수일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는 이 둘 중에 하나와의 이렇게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와의 조율을 했을 때는 정답이 C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오피스 서플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피스도 그렇고 서플라이도 그렇고 둘 다 일단은 명사로 보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둘 다 재밌는 거는 아마도 가산명사 같은데 우리가 앞이나 뒤에 어나 s가 안 붙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명사가 비록 두 개가 나왔지만 뭐 몇 개가 나도 상관없고 표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어나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should be approved가 동사라는 개념 하에서는 이만큼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그죠? 이 상태로 끝나버리면은 표기가 잘못된 거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명사 하나를 더 넣었는데 그것만큼은 표기가 정상적이어야 말 그대로 정상적인 명사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명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흔치는 않는 일이지만은 세 개가 있다고 치면 우리가 명사야 명사를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어나 s를 붙이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붙이면 안 되고 하나만 붙이는 거고 명사가 두 개가 나오면은 그 뒤에 걸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 어를 붙이거나 s를 붙일 거면은 첫 번째 거에 붙이면 안 되고 두 번째 거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개가 붙었다 그래도 마지막 걸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어를 붙일 거면 여기다 붙이거나 s를 붙일 거면 여기다가 붙여야 돼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 적용한다 그러면은 현재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명사를 한 개를 더 넣되 s 같은 걸 붙은 걸 넣어서 표기가 정상이라고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 중에 일단 명사를 찾아야 되니까 명사가 아닌 거를 일단 먼저 시원하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세 개가 다 명사일 수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두 개는 동사이자 명사라서 일단은 놔두셔야 돼요. 지우시면 안 되고. 그러면은 다 명사라고 봤을 때 뭐가 다르냐면 얘는 s가 없고 얘도 s가 없지만 얘는 s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죠. 바로 얘가 표기가 정상인 명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명사가 이렇게 두세 개가 붙어가지고 복합명사가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s가 붙은 명사가 온다는 전제는 가산명사란 전제가 되고요. 만약에 불가산명사라면은 오히려 s가 없어야 정상적인 표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purchases가 오답이 되고 purchase가 정답이 된다거나 그러려면 애당초 불가산명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조합 자체를 만들 때 명사가 있고 명사가 또 붙을 때는 표기가 멀쩡한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때는 가산명사로서 s가 붙은 게 오거나 아니면은 불가산 명사로서 s가 안 붙은 게 오면은 통과가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운 명사 문법 문제고요. 이제 우리가 또 새로 배우는 파트 6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죠. 네, 파트 6 처음으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파트 6는 앞에서 배웠던 파트 5랑 다르게 일단 조금 크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길고. 자, 그래서 어떻게 소화할 거냐면은요. 우리가 뭐 900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거나 당장 시험에서 850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문 해석을 이렇게 연습한다기보다는 정답을 어떻게 고르는가를 연구를 해야. 근데 아직 우리는 그 점수까지는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본적인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강의할 때는 파트 6는 빈칸을 그대로 두고 전체 해석을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가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 해석을 좀 해드리면서 구조를 조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만큼이 파트 6의 한 지문이 되고요. 한 지문에는 보시면은 총 4개의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항상 4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3문제는 문법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어휘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표현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상태에서 지문을 이제 볼 건데 그 전에 이렇게 위에 글의 종류가 나와요. 그렇죠? 이메일. 이메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서신이라 그러면은 이메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레터, 편지도 있고 노티스, 공지도 서신에 들어갈 수가 있고 메모도 서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파트 6과 7에 나오는 지문들의 대부분은 서신이에요. 그래서 서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서신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왼쪽 상단에 이렇게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물론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과 물론 다 알면 좋죠. 다 좋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날짜입니다. 날짜를 모르면 심지어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요. 그 날짜는 무조건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편지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이 없지만 이메일은 이렇게 도메인이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 주소를 이렇게 비교해 보셨을 때 만약에 도메인 주소가 2개가 같으면 둘의 관계가 직장 동료 관계가 되고요. 이렇게 서로 다르면 그냥 남남 관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송에게라고 글을 썼는데요. 만약에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은 상대가 송씨니까 여기에 송씨가 써 있으니까 내용에 막 송이 있을 것 같은데 송이 없어요. 아시겠죠? 왜 그런 거냐면 영어는 대명사 사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송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 지금 미스 송이라고 하는 게 개념으로 보시면은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송을 갖다가 여러분이 대명사로 you라고 바꿔주시면 좋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이해할 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이런 you라는 글자가 결국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그거에 반대로 보신다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지금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되잖아요. 보내는 사람은 you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I가 되거나 we가 될 수 있습니다. I라고 쓰는 경우는 개인을 나타내는 거고 we라고 쓰는 경우는 보통 그 집단의 대표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보내는 사람이지만 개인으로서 보내는 거냐 대표로서 보내는 거냐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걸 좀 볼 건데요. We recently. 그래서 we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Recently reviewed your resume. resume란 단어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력서. 그죠? 이거랑 잘 어울리는 단어가 오프닝, 공서 잘 어울리죠? 마케팅 디파트먼트에 아마 공석이 있나 봐요. 그래서 레저메, 이력서를 상대방이 아마 보냈을 것이고 이 보내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나와 있는 거고 although you do not 빈칸 work experience 경험이 do not이니까 부정어니까 뭐가 들어갈 건데 아마 경험이 좀 아닌 쪽인 것 같아요. 그죠? M에도 불구하고 Your strong performance and letter of self-introduction. letter of self-introduction이라는 말 자체가 똑같이 매번 나오진 않지만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자기소개서 또는 뭐 줄여서 자소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erformance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성과 또는 실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하시면은 경험 쪽은 아마 좀 우울한 것 같은데 이쪽은 아마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very impressive 이렇게 좋은 말이 나왔어요. For these reasons. these reasons라면 말하는 거는 앞에 있는 이유들을 말하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가리키는 것 같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매니저인 데이비드 킴 씨는요. And I would like to speak with you. 그러니까 김 씨와 나는 왜냐하면 I랑 김 씨가 다른 이유가 여기서 말하는 I가 여기 있었던 J장이거든요. 그래서 J장과 킴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언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랑 speak with 얘기하고 싶다. 뭘로? 전화로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토익에서는 막판에 갔을 때 by 뒤에 수단이 나오거든요. 수단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전화일 때도 있고 직접 갈 때도 있고 뭐 우리가 이메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please. 자 마지막 문장으로 please 굉장히 좋죠. please가 왜 좋으냐면은 명령문인데 명령문은 마지막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당부나 요청 같은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인사말로 기대할게 너의 답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look forward to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보면서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제를 풀 때 있어서 보시면 5, 6, 7이 아니고 8이 나왔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7번 문제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문장 삽입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보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마지막에 푸세요. 빨리 풀어서 유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삽입 문제는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요 7번 문제 있죠? 요 7번 문제 요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푼다. 요거 마지막에 풀 거예요. 요거. 아시겠죠? 자, 나머지부터 풀게요. 5번 채워야 되는데요. 자, although you do not. 기본적으로 do not 뒤에는 do not이 don't잖아요. 뒤에 동사가 오되 그 동사의 형태는 원형 형태가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4개 중에 원형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일단 동사가 아닌 녀석들은 지워지고 둘 중에 원형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 문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문법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파트 5랑 별로 다를 게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파트 6에는 5 같은 문제가 같이 섞여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써있었냐면요. 당신의 성과와 자기소개서가 very impressive였다.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impressive란 단어 자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동사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기본적으로 to라고 써있거나 빈, pp 형태는 동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지워지고 얘랑 얘 중에 정답이 되는데 앞에 있었던 걸 보시면 다시 한번 뭐뭐뭐 and가 나오면은 최소한 1 플러스 1이 되니까 최소가 2가 되는 거니까 복수 개념이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얘도 보시면 문법 문제죠. 그리고 얘도 파트 5에 나와도 손색이 없는 문제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please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please나 그리고 조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는 역시 동사가 들어가되 이 동사도 원형이 나와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던 5번과 8번 모두 동사 원형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라고 했으니까 ing랑 to 같은 거는 아예 말이 안 되고 ed는 동사라고 할지라도 원형이 아니니까 답은 D가 되는 거죠. 얘도 문법 문제가 되죠. 얘도 파트 5에 나와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파트 5에서 배웠던 기본기가 6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보시면은 이제 문장 삽입 문제가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2번 정도를 이미 읽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걸 푸시면은 요거 정도의 지문 보기 정도에만 집중해 주시면은 정답 맞추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We think 나쁘지 않아요. This will be most convenient for all of us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편리할 것 같다. 우리 모두에게라고 나와 있죠. 앞에 나왔던 말이면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너랑 전화로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뒷문장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편한 시간을 알려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과 speak with you 할 수 있죠. 전화로.
아시겠죠? 그럼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이거 자체가 만약에 나올 거면은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B번 It was very nice to speak with you니까 was가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이미 스픽이 끝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정작 스픽은 아직 안 됐고 스픽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갈 거면 차라리 그 다음 지문이나 다음 문단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C번 보겠습니다. That way, 이러한 방법으로 we can have your job interview in person. 그럼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너의 잡 인터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전화로 말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 in person이에요. in person이 뭐냐면 면대면이에요. 면대면, 직접. 그럼 얘가 정답이 될 것 같았으면 by phone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 때문에 좀 아쉬워요. 이 앞까지 보면 괜찮아요. 그 다음 또 보면은요. Mr. Kim is looking forward to having lunch with you soon. 여기 나와는 Mr. Kim이 여기 있는 데이비드 킴이고, 그리고 전화로 얘기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그 편한 시간을 알려달라 그랬던 거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점심을 먹자 그랬단 말이에요. 점심을 먹자고. 그러니까 이것도 점심 먹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만난다는 얘기니까 직접 만난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A, B, C, D에서 봤을 때 조금씩 뭔가 성에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 한 번 더 봐. A번 봐봐요. We think this will be most convenient for all of us예요. 그럼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말한 all of us가 누구냐면은 킴도 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쓴 I도 있고, 그리고 인터뷰에 있어서 앞으로 응할 너도 있고. 아시겠죠? 그럼 얘 보니까 얘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게 전화로 말하는 게 결국 가장 편하다는 얘기니까, 그쵸? 방법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는 얘기였고, 그다음 B번 같은 경우 다시 보셨을 때는 was가 되려면은 전화가 이미 끝나버려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얘는 사실 오답이 확정된 거고, C번 같은 경우는 in person과 D번에 있었던 having lunch with you는 직접 개념인데 이건 전화기 때문에 아예 안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얘랑 얘가 지워지고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삽입 문제가 들어가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앞에 보셨을 때 연락하는 방법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이거를 토대로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다음 질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 번에 두 질문씩 풀 건데 전체 해석은 항상 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announcement. 어나운스먼트라는 얘기는 이제 발표 또는 의역하면은 발표문이나 공지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럴 때 뭐가 나오냐면은 소식이 나오는데, 당연히 소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개념 자체가 원래 있었던 것을 재언급하는 게 아니고 없었던 것을 보통 언급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움의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새로움의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지문을 좀 보겠습니다. 뷰티 매거진, 잡지 회사죠. Welcomes letters from readers. 뭐 별 내용 없어요. 독자로부터 온 편지가 뭐 좋다는 얘기예요. Because space is 빈칸. Not all submission. Submission은 뭐냐면은 출품, 뭐 재출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재출품 can be printed니까 모든 게 다 출력될 수 없다는 얘기에서 이 출력이라는 이 글자와 잡지 회사라는 것은 상당히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라는 게 무슨 어떤 사람의 방이라던가 운동장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마 지면인 것 같아요. 지면. 그죠? 그 다음에 let us with original ideas about the topic of beauty will be given priority니까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뭐에 우선권을 주냐면은 뷰티를 다룬 토픽에는 우선권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let us must also니까 지금 앞에서 말했던 조건 같은 것에 이어서 또 다른 조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meet certain requirements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 requirement를 meet 충족하다,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they cannot exceed 400글자. 400글자를 넘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 400글자 넘지 말라는 것이 아마 requirements에 속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we will edit letters which are 땡 than the maximum. 여기서 말하는 the maximum은 400글자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we ask you to include your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so that we can notify you if your letter is 땡땡. 그래서 for publication은 출판이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상대방한테 알려준다는 얘기는 아마 출판이 될 것 같을 때 알려준다는 얘기 같아요.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자 13, 14가 없고 15, 16이죠.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삽입 문제는 마지막에 푸는 게 좋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 볼 거예요. 자, 이제 풀어볼게요. 잡지 회사는 어쨌든 편지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because 지면이지 빈칸이기 때문에 모든 출품을 출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지면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limited가 일단 정답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비동사 뒤에다 여러분이 만약에 ing 형태를 골라버리면은 해석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왜 안 되는 거냐면 그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다. 명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뭐 is limiting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A번이 안 되고 C가 된 거고 반면에 얘는 목적어가 원래 필요가 없어요. 수동태라고도 하죠. 이런 거를.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한참 밑에 있는데 We will edit letters which are 땡 than the maximum이니까 maximum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지 않는다. 그렇죠? 넘지 않는다. 이런 느낌 필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셨을 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edit 한다 그랬으니까 넘지 말아야 되는데 넘은 거를 수정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양적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 낡은, 더 늙은 이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넓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긴, 그죠? 차라리 이게 난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이거는 질을 말하는 거죠. 퀄리티.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롱거가 되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자, 연락처 남기세요. We can notify you 알려줄게요. 당신의 레터가 이거 된다면이죠. 그래서 아마 오케이 된다면 또는 뭐 좋다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selected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출판을 위해서 알려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얘 보면은 이제 여기다 채울 겁니다. 여기다 채울 거예요. 자, A번 보겠습니다. We let our readers choose which letters they want to see. 그럼 이거대로 한다 그러면은 리더로 하여금 어떤 편지가 좋은지를 추주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앞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지면이 좁아서 모든 걸 다 출력할 수는 없다고 나와 있었죠. 그것과 A번이 얼마큼 어울릴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B번 보겠습니다. If you write us, we promise to print your letters in our magazine. 당신이 써준다면 우리는 약속을 한대요. 뭐를? 프린트를 해주겠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매거진에다가.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뭐 그런가 싶어. 뭔가 왜냐면 지면이 좁으니까 뭐 출판 다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뭔가 그런가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다고 했다면 궁극적으로는 선별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마지막에도 얘가 만약에 네가 뽑히면 연락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보시면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프라미스 개념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C번 볼게요. Letters about your personal experience are the most likely to be published.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letter에 about이 붙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your personal experience라고 하는 거는 그 글의 주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letters with original ideas about topic of beauty 이게 주제가 돼요, 지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제와 여기서 말하는 주제가 지금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써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D번, in fact, 사실상 we only print a small portion of the letters we receive. 자,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은 원래 여기에는 대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letters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부분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D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A랑 D 중에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A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리더가 진짜로 고를까요? 아니면은 요 출판업체가 고를까요? 그렇죠? 리더가 고를 수도 물론 있겠지만 출판업체가 고른다고 보는 게 더 일반적이며 반면에 리더가 고른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답으로는 A보다는 D가 더 적절할 것이다. 아시겠죠? 왜냐면 내용 자체가 전부 다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또는 몇몇만 선발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거는 D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파트 6까지 해봤고요. 그렇죠? 숙제 정리까지 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동사가 끝나고 이제 처음으로 명사를 배웠는데 이 페이지 설명 읽어보시고 오늘 풀었던 문제 포함해서 역시 풀어주시고 파트 6 오늘 처음 배워봤는데 실제 제가 다룬 지문보다 더 많은 지문이 들어있어요. 문제지에.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파트 6까지 해봤는데 어휘 문제 풀 때보다 뭔가 조금 더 복잡하다는 느낌이 있으실 텐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잘 잡히면 어휘 문제까지도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문으로 또 다른 문법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